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파.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국제노동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한국방문대표단이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단은 한국의 노동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입장을 밝히고 스위스 다보스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7일 방한해 철도노조 파업 이후 상황 등을 돌아본 국제노동단체 대표단 활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류미경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국제노동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표단, 이들이 방한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노동 기본권 탄압에 대해서 국제노동계에서는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 철도 파업을 이유로 해서 여러 그 철도노조 간부들이 구속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철도노조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한다는 체포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던 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경악스러운 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이제 노동기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공동으로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방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철도노조 파업과 지도부 검거를 위한 경찰 작전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군요. 네. 네. 류 국장께서 이분들 그 일정에 동행을 하셨나요? 네네. 네. 그동안, 어떤 일정을 소화를 했는지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저희, 1월 18일에 있었던, 저희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를 해서, 네. 그 전석기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민주노총 투쟁에 연대하는 그런 이제 연대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일요일에는 지금 용산경찰서에 구속돼 있는 철도노조 4명의 지도부를 면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면회를 한 소감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고, 그리고 그 민주당 당대표를 면담을 해서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권고한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 국회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오전에는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국제 노동계가 한국의 노동 기본권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정부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리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 면담이 거절이 되어서 네. 그 이제 방한을 했던 대표단 중에서 이제 각 그 단체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부의 국제 협력관 국장을 면담을 해서 심각한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오늘 출국하나요? 네네. 네. 자, 이 국제노동단체 대표단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더군요. 네네. 어떤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그 OECD 내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네.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존 에반스 사무총장이 오셨고요. 그리고 국제노총, 국제운수노련, 네. 국제공공노련의 관계자들이 오셨습니다. 네. 뭐 다른 단체들은 일반인들께서 생소하겠습니다만 OECD는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네. 그 OECD 노조 자문위의 사무총장이면 외교적으로 어떤 예우를 받습니까? 일단은 이제 OECD 내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이제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많은 이제 국제기구의 뭐 사무총장이나 아니면은 네. 각국의 뭐 OECD의 각국 정부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대사들과 자주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한국에도 이번이 이제 처음 방문은 아니고 네. 이제 여러 차례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 이제 여러 차례 이런 이제 장관 면담을 하면서 이런 이제 국제 노동계의 입장을 전달을 하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총리나 장관 등 정부 인사가 면담을 거부한 게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일인가 그렇죠.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또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그 철도 노조 지도부 면담도 했고요. 네. 그리고 밝힌 입장이 이런 철도 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이 ILO 국제노동기구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군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을 거스른 겁니까? 일단은 그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네. 노동조합 간부들을 구속하는 이게 그 ILO 원칙에 따르면 ILO의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특히 ILO 원칙에 따르면 파업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적용된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인데요. 이것 역시 형법이 이런 이제 노동조합 활동에 적용되는 것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지적은 여러 차례 뭐 다른 사안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이번에는 보니까 이거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이더군요. 네네. 네, 이렇게 제소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제소를 하게 되면 일단 한국 법이 국제 노동 기준에 비춰보았을 때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 예. 이제 지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방문단에서 오셨던 분들도 많이 이제 지적을 했지만 네. 한국에서는 정치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철도 파업에서도 철도 파업의 그 목적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ILO 기준에서는 임금과 노동 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해서도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철도가 지금 한국에서는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이 돼서 파업권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필수 업무 유지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데 ILO 기준에 따르면 철도는 파업권이 제한되는, 즉 서비스의 중단으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이 현저하게 위험에 처하는 그런 공공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되는 것 역시 국제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법 개정 권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ILO에 제소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교조 법의 노조화라거나 아니면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이것도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그 국내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이제 합법적인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네. 이것 역시 국제 노동 기준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가 결정한다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지금 그 결사자유위원회에 제소가 돼 있어서 아마 ILO에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한국 정부의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권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외국의 시선을요 또는 지적을 권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외국에서 지적을 해봐야 그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뭐랄까 할까요? 자조감도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조금 더 강한 수위의 권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정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만한 외교적인 어떤 행위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걸 이제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우리가 OECD에 가입할 때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국내법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지금 요번에 OECD 그 노조 자문위 그 사무총장도 오셨다니까. 네네. 이런 부분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OECD 차원에서 문제를 삼는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압박이 아니면 과연 지금 정부가 뭐 속칭 뭐 콧방귀라도 끼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더군요. 네네. 글쎄 일단 ILO에서 이런 이제 어떤 권고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OECD에 가입을 할 때도 국제 수준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FTA를 체결할 때도 한미 FTA, 한 EU FTA를 체결할 때도 그 FTA 안에 여러 뭐 노동장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장 안에서 이러한 이제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이런 이제 노사관계 법제도가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라는 판단을 ILO가 하면 이런 게 이제 OECD나 아니면 뭐 FTA 그 조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구에도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국제 노동계도 한국 정부가 이런 이제 ILO 권고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ILO뿐만 아니라 여러 기구에 국제 기구에 이 문제를 이제 거론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외교 활동에서 압박을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런 논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뭐 한국 제품 불매 운동 계획도 있고요. 네네. 또 다보스 포럼에 박근혜 대통령이 곧 참석을 한다고 예고가 돼 있던데, 아예 거기 가서 면담 요청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은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 그 오신 분들이 이제 한국의 상황이,
이제 올 때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와서 직접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방한이 이제 활동이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이제 좀 계획을 세우시고 밝혀주셨는데요. 아까 한국 제품 불매운동 말씀하신 것은 이제 코레일이 현재 그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수위 높은 징계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레일에 대한 이제 항의의 의미로 코레일에서 이제 많은 이제 코레일과 연관된 많은 제품들이 국외로 수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로템에서 제작하는 차량이라거나 그 철도의 차량이라거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수출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매 운동을 국제 운수노련 차원에서 좀 전개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2월 25일에 민주노총이 이제 그 국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 국제 단체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 이런 이제 각국의 노동조합들과 함께 이제 연대 행동들을 이제 조직하겠다.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나라에서 한국 대사관을 방문을 해서 이런 민주노총 침탈이라거나 아니면 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항의 행동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겠다는 거고 다보스 포럼에 이제 그서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이미 요청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뭐 성사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다보스 포럼에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OECD 사무총장, ILO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사무총장들도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번 방한 결과를 좀 정리를 해서 이런 심각한 우려를 그 이제 국제기구 사무총장들에게도 전달을 하고 이 국제기구 내에서 어떻게 이제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한국 제품 불매 운동 아까 로템 말씀하셨는데 그 좀 억울하겠어요. 그게 한국 제품인 거 맞지만 코레일과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돌아가서 논의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총파업 연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때 그러면 외국 노동자들이 지금처럼 대표단 형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뭐 참석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뭐 한국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참여를 하긴 힘들겠고, 그러니까 이제 각 국에서 한국 대사관을 이제 그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각 국에서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외국 현지에서. 네네. 뭐, 이를테면 최근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뭐 삭발 그런 식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겠군요. 자, 다보스 포럼 면담 요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요번에 그 온 분들이 장관과 총리를 만나지 못해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면담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원래 면담 계획이 잡혀 있던 건 아니고 다보스 포럼에 이제 이번에 오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노총 그리고 여러 국제 산별 노련들이 이제 또 있는데요. 이 국제노총 그다음에 국제산별노련들이 어제 브뤼셀에서 각 그 단체 사무총장들이 모여서 긴급하게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례 회의인데 여기에 한국에 방문했던 분들이 이제 한국의 상황을 전달을 하고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긴급하게 결정을 해서 이런 이제 국제노총과 국제산별 조직을 공동으로 대표해서 면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우리산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을 그리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가끔 이런 국제 회의장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면담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이 국제 노동단체 차원의 시위 계획이 있는지요? 그 계획까지는 아직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면담 요청이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서 뭐 계획이 새로 잡힐 수도 있겠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논의된 바가 없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이었습니다.